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했던 실수를 떠올리고 있나요? 오늘은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민을 보내주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뇌과학적,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블루를 따뜻한 색으로 만드는 이웃집 블루의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고민을 보내주신 분은 실제 상담의 과정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맘 가이드북을 직접 구매해서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22일째 작성을 하다가 도저히 바뀌지 않는 생각에 부딪히게 되면서 고민을 신청 주셨습니다. 바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 자책하거나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분노가 치밀어서 결국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마음을 얘기할 때 생각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집 블루에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 어떤 생각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처음 이 고민 사연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에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수를 실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용납하면 내가 너무 나태해지는 거 아닐까? 실수를 그냥 둔다면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고착되는 거 아닐까? 실수를 하면 나는 실패자와 같아. 실수를 실패로 보기도 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나태한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실수라는 단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레임을 씌워서 해석하고 설명들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한 사실이 그냥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처럼 실패, 나태함, 무능함 같은 카테고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실수에 대해 과하게 몰아붙이거나 놓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핵심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잘 다뤄주기만 해도 앞서 고민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실수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전환한다는 생각은 바로 이 전전두엽의 역할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을 다독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웃집 블루에서 하는 상담도 그렇고 제가 늘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작용 때문입니다. 실수를 용납해보세요. 한다고 한들 실제로 될까요? 당신은 소중해요. 스스로를 사랑해보세요. 같은 어설프고 듣기 좋은 위로에 불과하겠죠. 그런 좋은 말들은 명언으로도 이미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영상 보면서 공부하는 거 늘 듣던 말들 들으려고 들어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 방법들이 이해가 잘 되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앞서 실수라는 단어에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 지식에 따라서 어떤 프레임을 씌운다고 했잖아요. 그게 색안경과 같다고도 했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색안경이나 프레임이 없다면 혹은 색안경과 프레임이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그래서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만약에 왜곡이 있다면 색안경과 프레임을 빼버린다면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겠죠. 감정, 생각, 기억 이런 것들 싹 모두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어렸을 때의 기억, 최근의 상처, 트라우마, 상대방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일 그 자체를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 그게 팩트죠. 온갖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팩트라고 믿는 건 착각입니다. 실수를 팩트로서 보면 위협으로 인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구역도 원활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말씀드릴게요. 실수를 적이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이세요. 지금까지 실수는 곧 실패.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내 사전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영구적인 낙인처럼 여기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판단하고 재단하고 깎아내려왔다면 작은 해프닝조차도 어느새 문제가 되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수에 대한 프레임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해보세요. 예를 들어 요리를 하다가 소금을 많이 넣게 되었을 때 이 정도는 너무 많구나. 다음에는 조금 더 적게 넣어야 되겠다 하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암만 외우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실수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를 분류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말을 너무 느리게 해서 발표 시간이 조금 촉박했어.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르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실수를 통해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대안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정리를 해두거나 적용을 하여야 실수가 정말 배움의 기회가 되는 거죠. 지난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이 있었다면 실수를 했던 그 당시에 내가 무능한 사람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하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2번째, 자기 대화를 바꿔보세요. 제가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실수에 대한 프레임뿐만 아니라 실수를 하는 나에 대한 프레임, 그건 혹시 어떤가요? 좋게 생각하자. 잘 될 거야. 무지성의 긍정. 어떠한 근거도 없는 거짓 확신은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기까지 해요. 강박처럼 되는 거죠. 나는 틀렸어. 대신에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 더 좋아질 거야. 마음속으로 계속 외워보세요. 제가 유튜브 운영하면서 아주 옛날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편집 방법이나 이런 대본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서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하지 못했었고 머리도 혼자 막 쥐어뜯으면서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유튜브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었어요.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거다. 만약에 수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대로가 최선이었다면 저 아마 유튜브 더 못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정도라고? 이렇게 됐겠죠. 이게 완성형이라고? 더 절망적인 거예요. 오히려 미완성이라고 느껴지고 실수했었고 잘하지 못했고 서툴렀었던 것들이 많았고 수정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는 그 실수도 내가 이게 완성형인데 이거야?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변화시킬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건 오히려 희망적인 거예요. 이런 생각의 구조를 점점 강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긍정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할수록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부정적인 자기 대화도 두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 인지를 재구조화하세요. 말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 과정에서도 구조화된 과제로 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종이와 볼펜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바로 작성해보세요. 먼저 상황을 씁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 실수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쓰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생각을 씁니다. 실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지? 내가 실수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지? 실수 때문에 나 자신을 과도하게 평가절하고 있진 않나?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지? 실수에 대한 결과를 최악만 떠올리고 있는 거 아닐까?
실수했을 때 떠올렸던 생각을 쓰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수에 이렇게까지 집중하는 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지?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씁니다. 일종의 피드백이죠. 고민을 주신 분께서 마음 가이드북을 22일째 진행하고 있다며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고 개선해 나가자 라는 문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저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잘 와닿지도 않겠죠. 나는 결국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행동 계획을 쓰기도 전에 생각하려는 과정에서 이미 막힐 수도 있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때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반응이 나타날 때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기셔야 해요. 지금 계속 반발하는 이 생각이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게 맞구나. 멈췄던 생각을 이어서 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질문하는 과정을 반복해보세요. 쉽지 않지만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20년을 비슷하게 생각해오던 게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조바심 내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용납이 방치가 아니라 용납이 발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됩니다. 네 번째. 관계에서 실수를 용납해보세요. 나의 실수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수도 용납이 힘들다면 똑같이 적용해보세요. 이 사람도 배워가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면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3번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는. 감정에 빠지지 않고 잠깐이라도 심호흡하면서 실제 뇌의 반응도 낮추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 또한 원치 않는 실수를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타인의 실수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겠어요? 타인의 실수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봐야죠. 하나의 사건처럼요. 스스로에게 적용이 된다면 그 적용한 것을 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보세요. 인지적 재구성 과정을 직접 써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실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지? 어떤 영향을 주지? 내가 잃는 게 뭐지? 이 사람의 실수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질문하고 답을 달아보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동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나 자존감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시도해보면 예전에는 이 정도 실수해도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이제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네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 올려드릴 테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거나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짧은 코멘트라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편지함 링크 달아둘 테니까 고민 보내주시면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